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서 유형사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4번. 자, A와 B의 개수의 합이 주어진 경우 A의 개수를 X라면 B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합 빼기 X가 된다요. 야, A, B를 합쳐서 30개야. 근데 A가 X개야. 그러면 B개는 몇 개일까? B는 몇 개일까? 이러면 뭐라고 쓰면 돼? 30-X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쉬워 어려워? 쉽다. 자, 문제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9번 문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슛은 몇 골 넣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몇 골을 X골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할까? 3점짜리 슛을 X골 넣었는데 모두 합쳐서 12골을 넣었다 라고 했으므로 2점짜리 슛은 몇 골 넣었겠습니까? 12 마이너스 X골을 넣은 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득점이 29점이다 라는 녀석을 가지고 식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짜리 골은 12 마이너스 X개를 집어넣었고 3점짜리 골은 X개를 집어넣었더니 29점이 되더라 라고 1차 방정식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24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는 29 나오네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x의 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유형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나이에 대한 문제. 자, 현재 나이가 A인 사람이 X년 후에 나이가 몇 살이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몇 살 되겠습니까? A 플러스 X. 되겠습니까? 자,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A세이다. 자, 동생의 나이를 X라 했대. 그럼 형의 나이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 플러스 A. 상식 되겠죠?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A세이다. 아들의 나이가 X면 아버지의 나이는 뭐다? A 마이너스 X다. 다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지? 자, 요런 표현을 이용해서 식 세우기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73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같이 풀어봐도 될까? 시간을 조금 더 줄까? 좀요? 네. 아이고 풀었어요? 답 손가락으로 말해보세요. 몇 번 나왔는지 손가락으로. 정답. 됐어요. 예,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아빠의 나이는 42세, 아들의 나이는 12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해는 언제일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식 세우겠습니다. 몇 년 후인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X년 후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나이는 그때 42 플러스 X가 돼 있겠지. 아들의 나이는 몇 세가 돼 있겠습니까? 12 플러스 X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 나이가 이 아들의 나이의 몇 배? 3배여야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42 플러스 X는 36 플러스 3X. X항은 X항끼리 2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6. 결국 X의 값은 3 나오네요. 자, 이게 3이 뭔데? 3년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2015년에서 3년 후면 몇 년 되겠습니까? 2018년 되겠다. 자, 107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너무 늙었네. 애를 구했는데 너무 늙어서 10세 이상이야? 혹시 엄마 나이 구한 거 아니고?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봐도 될까? 시간 더 줄까? 같이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려는 목표는 뭔데요? 현재 민지의 나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민지의 나이를 X세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민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몇 살 난대요? 29살이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이도 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몇 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9 이렇게 되겠지? 예, X 플러스 29. 엄마가 29쯤에 민지를 낳은 거야.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와! 엄마의 현재 나이 이건데 12년 후면 몇 살 돼 있겠어? 플러스 12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민지 나이는 현재 X니까 12 하시면 되겠죠? 자, 12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민지의 나이에 몇 배보다? 2배보다도 9살이나 더 많대. 얘가 큰 거지. 얘가 작으니까 플러스를 요 작은 쪽에 붙여서 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X값 구할 겁니다. X 플러스 계산하니까 41은 2X 플러스 24에다가 9 더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3 나옵니까? 네. 그래서 X항은 X항끼리 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8.
결국 민재 현재 나이는 몇 세다? 8세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요. 이제 06번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둘레의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문제네요. 자, 도형의 변의 길이를 미지수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 후에 둘레의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반드시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답을 문제의 상황에 맞는지 다시 대입해서 검토한다. 알겠죠? 자,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 1078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40초. 물 드릴게요. 네. 아이군 다음 몇 번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정답.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예,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살짝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이해가 잘 돼.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볼까?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냥 막 그려. 가로는 3, 세로는 5, 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2cm 늘렸대요. 그럼 가로가 몇 cm 된다? 5cm 되겠죠?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늘렸대요. 그럼 세로는 몇이 된다? x 플러스 5가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 넓이 계산했더니 몇 나왔어요? 15 나왔어요. 자, 나중 넓이 계산했더니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이와 같은 넓이가 나왔지. 그런데 뭐래? 처음 넓이의 4배래. 얘가 큰 거지. 그러므로 처음 넓이에 몇을 곱해주면 돼? 4를 곱해서 등식 성립한다.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5는 5에 x 플러스 5다. 이 녀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5가 4개 있으면 60 되겠지요. 5x 플러스 25 나오네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넘어왔더니 몇 되고 있습니까? 35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x는 몇 나옵니까? 7. 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이런 패턴의 문제는 뭐 직사각형 우리 이런 거 잘 그리잖아.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냥 말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83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자, 1083번 문제는 선생님이 좀 설명할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설명부터 드리고 문제 풀게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문제 패턴이 나오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거지? 이렇게 길 준 거예요. 얘처럼.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 이외에 땅이 보이지? 내가 만약에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기 있는 1번 땅,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2번 땅인데 선생님이 2번 땅을 이렇게 붙였어? 안 붙였어? 붙여놓은 거야. 자, 얘가 3번 땅인데 3번 땅도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얘가 4번 땅인데 4번 땅 떼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이는 이 길 있지? 이 길의 넓이가 요 옆에 보이는 요 면적과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푸시면 쉽다야. 자, 이 녀석이요. 조금 더 어려운 패턴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로 나와서 너희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냐? 길을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길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길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2번 길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3번 길 옮겨버립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4번 길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 윗 문제나 아랫 문제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 생각엔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냐면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x라고 했고요. 요 전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길이, 이 넓이는 몇이 돼? xy가 되겠지. 그런데 봐. 요게 x고 요게 y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지. 이 길이로 구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xy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드립니다. 이와 같이 평행선이 있을 때요. 요 길이나 요 넓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십시오. 1083번 풀어보세요. 근데 조금 있잖아. 조금 이렇게랑 이렇게가 어떻게 조금은 이렇게. 네, 쟤는 좀 더 얇. 그게 왜냐면은 똑같이 밑변의 길이는 똑같잖아. 그리고 높이 곱하는 거잖아. 평행사변 높이랑 직사변 높이랑 똑같잖아. 모르는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자, 평행사변형 넓이 선생님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냐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야? 얘하고 평행하고요. 수학에서 평행하다라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서 나타냅니다. 얘하고 평행해요.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그런데 볼까? 요 밑변의 길이가 A였어요.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를 선생님이 한번 B라고 놓을게. 그리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녀석의 길이를 선생님이 한번 C라고 놓보도록 할게.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요쪽에 보이는 이 삐죽 튀어나온 삼각형 있지? 맞아요? 얘를 잘라서 여기에 갖다가 딱 붙이면 똑같이 맞아 떨어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결국 내가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려고 했는데 잘라서 붙였더니 얘가 무슨 넓이가 되더라? 직사각형 넓이가 되더라요. 직사각형 넓이 공식 너희들 너무 잘 알지?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봐. 요만큼이 A면 이만큼이 몇이 되겠어? A 되겠지. 그리고 요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C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평행사변형은요. 요 밑변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는 게 아니고 높이를 곱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볼까? 얘 평행사변형이죠. 맞습니까? 자, 요 녀석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를 곱해야겠네? 그러면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나 넓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라요. 응. 저거를 이렇게 모아 붙이잖아요. 어. 근데요, 그러면 이거랑 이 길이랑요,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요 빨간색 길과 요 길은 넓이가 같은 거예요. 네. 같이 풀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36,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3m인 직선 도로와 폭이 xm인 직선 도로를 내었더니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660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그림의 상태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땅을 요렇게 몰아버릴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요 길이는 몇 나오겠습니까? x. 요 길이는 몇 나오겠습니까? 3 나오겠죠. 그러면 볼까? 원래 얘 24였는데 x 뺐으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24 마이너스 x. 자, 요 길이는 원래 36이었는데 3 뺐으니까 몇 됐습니까? 33 되겠네요. 그러므로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래서 이와 같이 식 세울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식 세웠더니 그래, 가로는 33, 세로는 24 마이너스 x, 근데 넓이가 660이 되었더라 라고 이와 같이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3, 3, 6, 6 느낌 딱 오시죠? 자, 그래서 우선 양변을 33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몇 나옵니까? 20. 결국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는 몇이다? 4.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나? 돼요? 네.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유형 7번 정가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동계산 나오면 너희 동계산 잘할 거 아니야. 동계산 못하면 매일 떼먹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편해요. 이걸 수학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야 될 돈을 내야 될 상황이야 라고 악착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동계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요 선생님이 돈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잠시만요. 네. 네, 다녀오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우리 친구 갔다 오면 시작하자. 예.